그 사람이 한 가지 문제 좀 드릴게요. 예. 저 바히야한테 이제 죽어가는 바히야한테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너는 요렇게만 해라, 요렇게 하면 이 자리에서 너 바로 해탈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6가지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히야여 너는 볼 때는 봄만 있게 하라, 들을 때는 들음만 있게 하라, 냄새 맡을 때는 맡음만 있게 하라, 맛볼 때는 맛본만 있게 하라, 감각될 때는 감각된만 있게 하라, 생각할 때는 알아진만 있게 하라. 그래 하면 너는 여기도 저기에도 중간에도 속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는 바로 어디에도 걸림없는 대해탈이니라 하니까 바히야가 그걸 듣고 바로 거기서 아란이 되면서 바로 이렇게 이제 열반이 들었다. 이제 그 말씀인데, 거기 딱 그 선생님께서 평소 말씀하시는 거 보일 때는 보이는 그대로, 들릴 때는 들리는 그대로, 생각이 알아지면 생각도 생각 내용이 아니고 생각 작용을 알아지는 그대로, 그 말씀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어느 한 분이 이러는 게, 어디 깨달음의 속성 과정 없냐고. 속성 과정 없냐고. 어떤 비결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속성 과정은 없는데 속성은 있을 수가 있다. 속성 과정이 만약 있다면 누군가가 속성으로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속성 과정이 있다면, 그런 속성 과정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없다. 속성 과정에 가면 틀림없이 깨달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겠지요. 깨달으려고 왔고 빨리 깨닫게 해주겠다고 그랬으니 어떻게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강하겠죠. 그것은 자연의 이치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속성이 아니라 결코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 속성 과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들리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냥 들리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 상태가 온전하면 지금 이 순간 바로 깨달아질 수가 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게 바로 속성의 비결이라면 비결이지, 속성 프로그램이라면 이건 속성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는 거고, 오히려 안 되게 되는 거다. 그러니 나한테 속성 과정이 없냐, 어디 속성 방법이 없냐 그러면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속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누구든 바로 그런 상태가 온전하다면은 바로 누구든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인 거예요. 자, 조금 전에 그냥 생각님이, 저는 그런 경전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가령 그런 말씀은 그런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자, 보일 때는, 그런데 이 해석 말은 부처님이 한글을 모르셨을 테니까, 부처님이 볼 때면은 봄만 있도록 해라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한글을 아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 한글을 모르셨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는데 그 말씀을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해석 과정이 바른 해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순간 부처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냥 그대로 옮겨놓으면은 왜곡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부처님이 당연히 왼쪽으로 빠지려고 그러면 부처님은 제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쟤는 어디에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은 실제로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말을 해도 왜곡되는데, 하물며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누군가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을 번역을 하는데, 요즘 와서 가령 강목 스님과 또 가령 그 전재생 박사 두 분이 가령 이 부처님의 말씀을 빨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직접 이렇게 번역하는데, 사실 그 이전까지는
빨리어로 된 것이 영어로 번역되든가 한문으로 번역되든가 일본말로 번역된 것을 또 한글로 번역하는 이게 몇 분을 거치면 이게 제대로 뭐 부처님 말씀이 어쨌는지 우리는 도통 감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는 본만 있게 하라. 자, 부처님은 절대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무화경을 말씀하셔서 보는 건 내가 보는 게 아니다. 보는 주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셔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일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적는 사람이 언어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부처님이 무화경을 말씀 안 하셨다면은 무화라는 것을 말씀 안 하셨다면은 뭐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은 따로 무화가 뭔지를 그 말씀 나누는 그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령 들을 때라고 그러시는 않으실 거예요. 자, 들릴 때는 들림만 있지 이것이 가령 이 생각이 들리는 이 소리의 내용이 뭐니 막 해석하고 맞니 틀리니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들림은 들림만 있다. 즉 이것이 들리는 그대로 그냥 들리는 그대로죠. 자, 이러기만 하면은 바로 그렇게 된다라는, 이거 똑같은 거죠. 들리는 그대로. 예. 예. 자, 그런데, 자, 들릴 때는 들림만 있다. 이 말은, 들림이 있는 들림을 들리는데 생각을 한다든가, 뭔가 이것이 저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들릴 때는 들림만 있는 거죠. 들림이 알아지는 그대로라는 말이죠. 그대로라는 말인 거예요. 사실, 들림이 있을 때는 들림만 있고, 사실 우리는 이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들림과 보임이 동시에 작용되는 것 같죠? 지금 보이고 들림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인식작용은 이 들림이 있으면은 알미라는 작용이 있고, 보임이 있으면 알미라는 작용이 있는 거예요. 보임이 없으면은 보임에 대한 인식이라는 알미란 작용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즉 바로 신호 스위치라고 하는 연기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있으면 요게 있고 요게 있으면 요게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암과 요 암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인식된다라고 하는 상태는 두 개가 동시에 인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컴퓨터 처리와 똑같아요. 컴퓨터가 가령 우리는 요즘 컴퓨터 성능이 좋아서 워드도 하면서 영화도 보고 또 노래도 틀어놓고 하는데 이게 동시에 다 작동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게 우리 귀에 들리거나 눈에 보이거나 이게 처리되는 것은 실제로 프로세서상에서는 요거 한번 워낙 빨리 일어나니까 이게 계속되는 것 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요 정신작용도 보세요. 어떤 것이 요거와 요것을 뭐가 있어가지고 동시에 안다라고 하면 되죠. 내가 가령 아는 주체인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동시에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체가 없고 보임이 있으면은 보임에 대한 알미 있고 요 형상이 누가 광박에 잡히면은 그것이 인식됨이 있고 요게 없으면 요거는 없는 거예요. 자, 들림이 있으면 들림에 대한 인식작용이 있는 거예요. 더 나가면은 요게 있으면 요것에 따른 내 작용이 따로 일어나고 요게 있으면 내 작용이 따로 일어나는데 요게 동시병렬작용이 아니라 일종의 직렬작용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신경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봐도 두 개가 동시에 인식작용은 보임과 들림은 동시에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부다님을 보고 있는데 꽝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은 요거는 요 맺히는 것은 같이 있어도 시신경 내에서 처리되는 알의 처리, 알미라고 하는 이 현상은 요거 하고 요거 있든가 요 중에서 신호 중에 일부가 먼저 알아지고 그 다음에 요게 또 일부 알아지고 또 일부 알아지고 계속 요라고 있는 거지. 동시에 알아진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아는 것은 주체가 있다면 동시에 알 수 있는데 동시에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순차라고 하는 건데 순차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항상 작용은 지금 이 순간이 문제인 거예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게 가령 이 내라고 하는 조그만한 게 뭐라고 그래요? 슈퍼컴퓨터 몇 개만큼이나 이게 빠르다는 거예요, 처리가. 슈퍼컴퓨터는 지금 엄청난 속도죠. 즉 그래서 이 처리 속도를 부처님은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게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슈퍼컴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슈퍼컴 몇 개에 해당되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어서 동시에 작용되는 것 같지. 사실은 순차적인데 그것이 인식되는 인식작용이 있는 요 순간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경험적으로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으면은 그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경험에 대한 표현이 들릴 때는 들림만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경험적 사실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되려고 한다? 어떻게 그것이 되려고 해요? 사실 우리는 보임과 들림은 동시에 작용, 그것만 해요? 느낌하고 동시에 작용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자, 느껴질 때는 느낌만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왔다 갔다 해서 막 바빠서 못 살 거예요. 아마 자, 들릴 때는 들림만 있고 세상에 들리기도 하는데 이거 빨리 이거 들을 때는 있고 이거 빨리 볼 때는 있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입바사나를 하라고 그러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조금만 하고 나면 녹초가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막 알아차릴 거, 스토리도 알아차려야 되고, 이것도 알아차리고, 그것도 또, 많이 알아차리라고 그래요. 많이 알아차릴수록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와, 이러면 조금만 하면 녹초가 돼요. 그런 것도 6단계더라고요. 더 나아간 다음이 아니고, 되려고 하면 더 하려고 함을 인지함, 다음, 그런 식으로 6단계도 되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려고 함이 없이 들리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면은, 경험이 바로 보일 때는 보임만 있고 들릴 때는 들림만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경험적 사실인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안 알아지는 게 없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봐요. 내과학에서 그렇게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어떤 동영상을 보여주고 하는데 거기다가 살짝 어떤 숫자를 하나 끼웠다가 빨리 빼면은 보는 사람은 그거는 중간에 보였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 동영상 보이는데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는 알고 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자 이제 객관식을 내요. 자 숫자 4를 보여주는 거는 혹시 뭔가를 보여줬는데 당신은 모른다고 그런다. 자 요 중에 있으니 당신은 뭔가 요 중에서 한번 찍어봐라. 그러면은 되게 다 맞춘대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경험됐으면은 내가 하려고 한 말 없으면 그냥 적응해 보면은 그런데 이게 왜 이거라고 내가 찍는지를 몰라. 왜 이거 같은 생각이 드는지를 몰라. 생각은 모르지만 뇌는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뇌가 그렇죠. 뇌의 작용을 알고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거라고 하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찍었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왜 저걸 선택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생각은 항상 두수 세수 뒷북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생각, 내가 한다는 이 생각이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모든 것은 그렇게 작용되는 것인 거예요. 나란 것이 없이 작용되는 것인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은 내가 한다는 의식 없이 제가 맨날 얘기했지만 보이는 그대로 자 그냥 읽어. 읽는 것도 공부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그러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소리 내가지고 옛날 하늘 천 따지 이러듯이 소리 내가지고 그냥 자꾸 읽어 막 골치 아프게 안길자 하려고 하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자꾸 읽어. 그러면 바로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
소리 내서 읽으면서 쓰기까지 하면은 이 경험해서 조금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그러면 시험지가 딱 나오면은 문제가 보이는 거죠. 문제가 보이면은 그냥 뭔가가 나는 연필을 그렸다고 그러지만 그냥 뭔가 이렇게 우리 시험 경험이 많죠? 제일 처음 찍은 게 되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몰라가지고, 나 모르는 게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그런데 저거 아닐 거야. 새로 꽂히면 되게 다 틀려. 그만, 모르는 것은 처음에 찍힌 대로 두면, 상상군 맞아요. 자, 그렇게 작용되는 것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표현은 항상 그래요.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꼭 부처님은, 중도로서 명지와 해탈이 되었다. 그러니까 누구든 중도가 되면은 그렇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중도를 설명하셨어요. 자, 중도라고 하는 이것이 팔정도로 설명하시고 이것을 수행이라 그러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시고 나니까 이제 중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되냐? 부처님은 중도를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중도를 모르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문득 깨달아주시고 문득 자유로워지셨어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했을 때는 그렇게 안 됐는데 문득 하려고 함이 없는 이것도 해봤고 온갖 걸 다 해봐도 안 됐으니까 이제 더 해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득 한다는 것이 없이 그냥 하던 함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깨달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부처님은 하는 수행을 너무나 열심히 하셨죠. 사실 어느 누구보다도 가령 이게 그때의 수행은 대부분 다 고행 수행이었던 거예요. 그때의 수행은 왜냐하면 어떻게 되려고 하는 수행이었기 때문에 다 고행 수행이었던 거예요. 근데 해도 다른 사람은 너는 나보다 낫다, 스승이 최고의 스승이 나보다 낫다, 우리 같이 하자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는 만족이 안 되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해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기분이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라서 그래 뭐 할 것도 없고 이제 그냥 앉아있어 보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함이 없이 문득 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깨달음이 일어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상태를 중도다라고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그냥 되려고 함이 없이 그냥 중도의 삶이 되신 거예요, 부처님은.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들 이제 중도가 되려고 하네,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꼴인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항상 어떤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은 경험된 사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들림이 있을 때는 들림만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들릴 때는 듣기만 하려고 하면은 그런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릴 때는 들림만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경험적인 사실인 거예요. 하려고 함만 없으면은 누구든 들림이 있으면 들림만 있는 거예요. 보임이 있으면 보임만 있는 거예요. 이게 워낙 찰나지간에 작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작용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부처님이 경전을 봐도 수행을 봐도 들릴 때 밥 먹을 때는 밥 먹기만 하고 걸을 때는 걷기만 하라 이런 표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걷기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막 왔다 갔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생각도 알아차려야지.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데 기다려주질 않잖아요. 생각 알아차리고, 소리 알아차리고, 느낌 알아차리고, 기다려주질 않잖아요. 제일 처음에는요, 거의 녹초가 될 정도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빨리 생각도 알아차리고, 빨리 느낌도 알아차리고, 이게 많이 알아차려야 된다니까. 함만 없으면은 어느 하나 놓침이 없이 전부 다 알아지는데, 어떠한 함도 없으면 전부 다 알아지는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되느냐? 들림이 있을 때는 들림만 있고 보임이 있을 때는 보임만 있는 바로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도의 이치와 똑같은 표현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있게 하라라고 하는 해석은 해석이죠. 명령행위 돼버리죠. 해석이죠. 예. 그러니까 수행을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 자, 들림이 있으면 들림이 있는데, 들림이 한두 가지여야지, 보임이 한두 가지여야지, 이거 언제, 그거 있을 때는 그거만 있고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일이죠. 함이 없으면은, 그냥 그것이 그냥 그런 거야. 사실이야. 그냥.